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가 부산 민심을 보여줍니다. 부산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도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산을 다시 찾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 유세에 이런 인파가 모인 적이 있을까요? 부산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를 왜 하겠습니까? 다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치를 하는 데서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거기에 빨간색, 파란색, 서쪽, 동쪽, 남녀, 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거 가릴 필요 있습니까? 가치가 어떻든 이념이 어떻든 그런 것은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면 되고, 현실이 중요한 정치에서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고 나라의 미래를 더 빛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정치의 본질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피켓 맞는 걸 들어보면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뭘 하나 빼먹었던데요. 제가 해사 부분도 유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인천에 해야지 부산에 하느냐 그러는데, 앞으로 해양 물류 산업이 발전하면 관련 사건이 얼마나 많을 텐데 꼭 우리나라에 해사 부분 한 개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둘 다 하면 되죠.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2번, 경기지사 1번을 하면서 제가 하기로 약속한 거 95% 전후로 다 약속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제가 엄청난 획기적인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약속 안 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정부가 막아도 악착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가정책이란 내년, 2년 후, 3년 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장기 국가 발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 계획에 있어서 10년, 2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처음 당선됐을 때가 빚이 5천억이니 7천억이니 그랬는데 딱 8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살만한 도시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도시 기본 계획을 해도 10년, 20년 후 계획을 해요. 부산이 앞으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잘해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녹고 있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무력 침공을 하겠다, 돈 줄 테니 팔아라, 그러는 이유가 뭐 같습니까?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미 북극 항로로 배가 다녀요. 점점 항행 가능 일수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10년 이내 30년대 중반이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거 아직 멀었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멀기는 뭐가 뭡니까? 바로 눈앞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10년, 15년 후에 그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극 항로를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해양 산업,
수산산업 북극 항로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약속하지 않습니까? 해수부는 반드시 부산으로 신속하게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수부만 가지고 부족하지요. 관련 해운 회사들이 와야죠. 전 세계 10대 해운 회사 중에 8개가 항구 도시에 있어요. 항구 도시가 아닌 육지에 있는 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육지 근무 인원보다 해상 근무 인원이 많고 HMM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HMM이라는 제일 큰 회사를 대한민국 정부 지분이 70%가 넘어요. 정부 정책으로 하고 근로자들, 노동자들 설득해서 동의받고 끝까지 동의 안 하면 그냥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자꾸 산업은행 얘기하던데 지금 3년 동안 됐어요, 안 됐어요?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도 못하지 않습니까? 맨날 거기 매달려가지고 누구 원망하면서 그러고 있을 겁니까? 산업은행은 부산에 특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 금융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아예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하나 만들어서 해양 물류산업, 배후산업 지원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워낙 남의 발목 잡기 좋아하고 뭐든지 얘기만 하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그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하는 집단이 있죠. 국민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권력 맡기고 우리가 필요하면 제도도 다시 만들 수 있는 거, 대한민국 헌법조차도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합의해서 국민의 동의하에 새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얘기하면 분명히 그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왜 가능한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정부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약속한 대로 해수부 이전, 그리고 HMM 이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동남투자은행을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대통령실에 북극항로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고 아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국내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반대로 전문인 수사를 하느라고 태양광 관련 업체,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를 혹시 좌파 정권이 해먹지 않았을까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 관련 업체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싹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국내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장기 계획이 없으니까 생산기지, 즉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있어요. 이러니 나라 일자리가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재생에너지는 서울에 별로 없어요, 인구에 대비해서. 인구 비례로 재생에너지 자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서남 해안입니다. 여기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발전을 하면 농사 짓고 고기 잡는 것보다 몇 배로 소득이 늘어납니다. 정부에서 지능형 전력망만 잘 깔아주면 이렇게 하면 먹고 살 길이 생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거고, 에너지로 에너지를 대체하면 화석 연료 수입하느라고 연간 200조 원씩 쓰고 있는데 수입을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생산 기반을 해외로 옮길 필요가 없고, 최근에 지진도 없고 안전한 대한민국, 통신망 발전하고 기술 수준 높은 이 나라가 국제적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는 최적의 자리라고 합니다. 문제는 에너지가 없대요. 이런 기업들 다 유치하면 먹고 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 산업 경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긴 안목을 가지고 밀어가야죠. 첨단 기술 산업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한 게 대체 뭡니까? 그냥 방치하고 괴롭히기나 하고, 아예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드디어 대한민국의 예측 경제 성장률이 0%대 0.8%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경제가 망쳤고, 경제가 망치니 민생이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이 맡긴 그 권력과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회를 없애고 입법기관 마음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혼자 영원히 독차지하겠다는 이런 비상계엄 내란 회의까지 했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6월 3일은 반드시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서 이 험한 세상 우리 손으로 이겨내고 희망 있는 새로운 나라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여러분, 누가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데 어떻게 믿어? 독재할 거지? 독재는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독재 중에서도 최악의 독재를 하는 게 비상계엄 아닙니까? 군사 쿠데타, 그게 최악의 독재 아닙니까? 그 독재를 비호한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와 단절하지도 못하고 내란 수계가 지지한다,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싫다는 말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이 김문수 후보가 이 독재의 후예 아닙니까? 이들이 다시 당선되면 상황 윤석열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굴 보고 독재라고 그래요? 못됐지요? 나쁘지요? 혼내줘야지요?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 거, 정상으로 돌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오른쪽으로 막 떨어지다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지요? 왜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드디어 국정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 싶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후진국, 개발도상국보다 주가가 낮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딱 단순해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누가 자꾸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뽑아간단 말이에요.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걱정을 안 하겠죠. 그러면 비싼 대만보다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주식을 사거나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죠. 그런데 이 어떻게 된 판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북한을 자꾸 찝쩍찝쩍 해가지고 강대강 대치를 해가지고 자꾸 도발을 시킨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계엄 선포할 명분 만들라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국민 배신행위 때문에 한반도에
국지전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성이 생기니까 외국인 투자를 망설이거나 빼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방비가 1년 국방비가 북한의 2년 국민 총생산하고 맞먹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강력한 한미 안보 동맹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보가 뭡니까, 여러분?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국방력도 강하고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니까 겁주고 막 덤벼봐. 그래가지고 약 올리고 이렇게 한판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강력한 대북 억지력, 국방력을 기반으로 점잖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 강원 전략을 적절히 섞어서 평화롭게 서로에게 이익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투표로 이번 대선에서 이기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 자체만으로 주가가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이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통째로 걸려있는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과거로 되돌아가서 군사 쿠데타가 빈발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인지 다시 회복해서 전 세계에 선망받는 선도적인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냐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를 바로잡는 군사 쿠데타를 극복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깁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